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공위성 관련주 세텔AI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시장의 트렌드에 조금 맞는 종목일 수도 있겠죠. 한 이틀 연속 좀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오늘 시장에서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 거의 다 일론 머스크, 특히 트럼프의 어떤 수혜주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취임식에서 이제 역시 그 언급했던 내용들, 그리고 행정명령 나온 것,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임식 자체에서 그런 얘기를 해버렸죠. 화성 가자. 물론 이건 뭐 일론 머스크에 대한, 자기를 도와줬던 일론 머스크에 대한 아주 강력한 또 지원 의사를 나타낸 거라 그렇게 보면 되겠죠. 다만 우주 항공에 대한 관심은 트럼프 1기에도 분명히 있었죠. 우주군을 창설하는 게 트럼프니까 2기에도 당연히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임식 이후에 나왔던 가장 큰 또 대규모의 AI 투자, 오라클과 소프트뱅크, 오픈 AI 이 대표들과 함께 하는 대규모 AI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 뭐 AI 관련주, 그 다음에 그리고 간접적으로 또 HBM 관련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리고 또 AI를 위해서는 뒤에 전력 설비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게 역시 트럼프의 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은 과연 관세 정책이 즉각적으로 진행될 것인가, 어느 정도 파장을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관세라는 것은 관세를 올리게 되면 결국은 다른 나라의 반발도 있겠지만은 자국 미국의 물건값이 오르니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취임식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인플레이션을 강력히 잡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 관세 부분 같은 경우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장 멕시코라든지 캐나다에 대한 뭐 25% 관세를 때리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2월 1일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아직 뭐 자세한 얘기가 큰 게 안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잠깐 그 트럼프 팀에서 나왔던 얘기, 이 관세를 실제로 때리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걸 한다는 걸 이제 빌미로 해서 어떤 협상에 승기를 잡겠다, 그 도구로 쓰겠다는 그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는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신중히 쓸 가능성이 높고, 그거 외에 그럼 트럼프가 뭘 할 것인가,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주가 나오고 피해주도 나오는데, 지금은 수혜주가 뭔가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가 수혜주인가? 이건 일론 머스크의 사업이 정답인 거죠. 그렇죠. AI, 로봇, 자율주행, 우주항공, 이걸 일론 머스크 그 사업 자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오늘은 AI라든지 우주항공 쪽에, 로봇도 뭐 계속 관심이 많지만은 집중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뭐 중국 세트라가이를 보고 있으니까 우주항공을 봐야 되는데, 관련주들이 우리나라에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린 적도 있죠. 뭐 있어요. 꽤 있는데, 문제는 우리 로봇주도 마찬가지고, 좀 답답한 건 로봇도 원래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우주 관련, 우리도 우주항공 뭐 우주청이 있지 않습니까? 청까지 만들었었는데, 우주항공이라든지 AI라든지 관련 산업이 활발해지고 언급이 많고 관련주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엄밀하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과연 지금 AI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위성 관련 우주 항공 산업이라든지 관련주들이 몇 개가 있는가, 진정한 관련주가 몇 개가 있나를 놓고 보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이런 차세대 어떤 산업에 우리가 얼마나 들어가 있나를 생각하면 갑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 항공 관련 산업 관련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종목들 놓고 보면 사실 관련주가 있긴 있는데 답답하긴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 수혜주로 놓고 보는 게 뭐 직간접적으로 놓고 보면 수십 개의 기업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아무래도 이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가 그나마 조금 정통성이 약간 있다. 최근에 이제 가장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세트랙 아이가 추구하고 있는 초고해상도 위성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동사에게 굉장히 좋은 것이고, 특히 이 초고해상도 위성에서 나오는 고해상도 영상 자료 판매를 통한 흑자 전환, 그동안 적자 회사거든요. 이게 드디어 2025년에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 그 성장 속도가 높기 때문에 동사도 대규모 수주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 뭐냐면 이런 거죠. 아무리 성장이 있는 섹터 산업이라도 계속 적자를 보이면 어떻게 그게 적자를 보인다면 어떻게 믿음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실적도, 당장의 실적도 중요하고, 그리고 성장이라는 어떤 기대감, 희망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업이 몇 개가 있는가. 예를 들어 이 우주항공 관련해서 이런 세트라의 정도를 빼면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방산 쪽에 들어가요. 근데 방산 쪽에 들어가면 순수 우주항공이라기보다는 방사는 또 다른 영역에 이렇게 교집합으로 겹쳐 있기 때문에 다른 변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방산이라는 어떤 그런 교집합을, 방산이라는 영역을 빼고 놓고 본다 그러면은 우주항공 쪽에 성장과 실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동시에 있는 기업들이 과연 몇 개가 되겠는가를 생각하면 사실 세트랙 아이 같은 종목을 뭐 제외한다면 몇 개가 없어요. 네. 자, 그걸 생각하면 역시 우주항공 관련,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관련 기업 중에서 성장과 실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에 들어올 수 있는 몇 안 되는 우량주이기 때문에 아마 동사는 올 한 해 동안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관심이 갈 것이고, 관련된 주가 같은 경우도 아마도 안정적인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그죠? 어떤 뉴스가 원래 어떤 뉴스가 가장 많을 것인가, 뭐 산업 섹터를 생각하면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빠질 수가 없겠죠. 그때마다 동사는 거론될 겁니다. 그때마다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움직여도 충분히 될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숫자도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수주 잔고도 꽤 되거든요. 자, 그런 걸 감안하면 우리가 어떤 모험적인, 하기야 우주항공 자체가 모험적입니다만은 너무 모험적인 종목을 노리는 그런 투자자가 아니라 그러면은 세트랙 아이 같은 종목이 가장 또 적당한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우주항공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주항공 관련해서 트럼프의 쏟아지는 정책 속에서 우주 관련 산업이 관심을 받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 뭘까? 최근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세트랙 아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